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정할게요. 1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우셨을 수 있었을 텐데, 11번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 이름, 이 인플로이스 테이블 있으면 되고요. 급여까지도 인플로이스 테이블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국가 이름을 써라 라고 하니까 조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플로이스 테이블하고 한 번만 조인해서 국가 이름을 찾을 수는 없고요. 찾아 들어가는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인플로이스에서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고요. 디파트먼트를 찾아가 보면 디파트먼트에서는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고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는 컨트리 아이디가 있어요. 이거는 국가 코드이기 때문에 국가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country스라고 하는 테이블까지 찾아가면 그때서야 country name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셀렉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조인하는 테이블이 많을 뿐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선 구조를 먼저 잡을게요. 어떤 것들을 셀렉트 하겠습니다. 죠.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자, 필요한 것들을 나열을 해보죠. 우선 4번이 들어있는 employees. 여기에서 조인을 하면 되겠죠. 어, 직원 테이블에서 조인할 수 있는 거는 jobs 아니면 department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department.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employees의 department ID와 D에 있는 department ID가 같으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너 조인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만 할게요. 부서가 너린 직원은 국가 이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이름 뺄게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너린 직원은 뺄게요. 그럼 106명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106명이 나와야 정상이고. 자, 이 결과에다가 다시 조인을 하면 되죠. 디파트먼트와 연결이 되는 테이블은 locations. 그죠? 조건은 디파트먼트의 location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locations에도 location ID가 있었어요. 하지만 로케이션스에는 컨트리 이름이 국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코드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인을 하시면 돼요. 무슨 테이블을 하시면 되냐면 countries C라고 할까요? 겹치는 건 없죠. 조건은 locations에 있는 country ID와 그 다음에 countries에 있는 country ID가 서로 같으면 된다. 네, 조건 다 만들었어요. 조건도 만들었고, 뭐, 정렬을 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에 맞는 행을 찾아라거나 그룹을 묶어라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select from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select 하면 되겠죠. employees에는 employee ID가 있고요. 얘가 4번. 그 다음에 이름과 성을 붙이기로 했죠. 그러면 이에 있는 first, first name, first name, 이어붙이기, 공백. 그 다음에 다시 이어붙이기, last name.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거는 직원의 이름이 될 거고요. 저는 공백, 별명에도 공백을 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한글로 쓰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의 선호사, 개취가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저의 개취는 뭐 EMP 언더스코어 네임 뭐 이런 정도? 그냥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국가 이름은 이제 컨트리스라고 하는 테이블까지 갔을 때죠. 컨트리스라고 하는 테이블까지 갔을 때 여기에 컨트리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여를 출력할 건데 급여는 인플로이스에 있어요. 셀러리라고 되어져 있죠. 네, 이게 전체 우리가 실행할 문장인데 로케이션 아이디 271 로케이션 네.
역시나 오타. 그죠? 네. 엥, 로케이션. 아, 로케이션에 제가 L이라고 주지 않았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 인원수부터 먼저 살펴보면, 전체 인원수는 106명. 107명이 아니라 106명인 이유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없는 킴벌리 그랜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원 번호, 4번, 그 다음 이름, 미국에서 일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급여가 있습니다. 24,000을 받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직원 볼게요. 제일 마지막 직원은, 어, 4번은 206, 이름은 윌리엄스 그레츠라고 하고요. 역시나 미국에서 일하고 8,300을 받네요.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여기 미국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미국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니까 영국이에요. 영국이고 그다음 또 미국이 나오고요.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 있네요. 두 명이 있고 독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영국, 캐나다가 두 명, 그리고 독일이 한 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1번을 해본 이유는요, 11번을 해본 이유는 12번 문제 정답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맞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아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렇게 네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국가 이름별로 우리가 그룹 바이를 했을 때 몇 개 그룹이 나와야 되냐면 네 개 그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더 있나요? 어, 어. 미국이 있었고, 그죠? 위쪽에 쭉 미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쭉 나오고, 영국 다음에 또 미국 나왔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있고, 영국이 다시 한번 나왔고, 독일이 나왔고. 그러니까, 어, 테이블에는 국가 코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국가를 보면 네 개 국가만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 급여 합계 했을 때 네 개가 나오는지, 요거 또 비교해 보기 위해서 11번을 먼저 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어, 요거 하기 전에, 12번 하기 전에요. 오라클 방식으로 바꿔볼까요? 오라클 방식으로 바꾸시면, 일단 select from, 여기까지만 먼저 복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복사하고, 어, 4번과 이름과 국가 이름과 셀러리를 검색을 할 건데, 얘네들을 검색하려면 employees 필요하고, 그 다음에 department가 필요하고, 디파트먼트와 연결이 되는 locations가 필요하고 L 그 다음에 location과 연결되는 countries가 필요하고 이렇게 네 개를 쭉 하고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뭘 쓴다? where. 조건식은 똑같겠죠? 네. department id department id 이게 첫 번째 조건. 각각의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nd로 연결하시면 돼요. D에 있는 location ID, L에 있는 location ID. 그 다음에 또 and, L에 있는 country ID, 그리고 C에 있는 country ID. 이렇게 하시면 역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 오라클 방식 말고요. 위쪽, 둘 다 할까요? 둘 다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 from에 있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from, from.
join. 이 부분은 똑같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11번 문제나 12번 문제나 요 부분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from만 복사를 좀 할게요. select 무엇을 선택할지는 일단 남겨두고요. from, join on. 요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테이블과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 거기에다가 위치라고 하는 테이블 거기에다가 다시 국가들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합쳤어요. 자, 이렇게 합치고 나면 우리는 그룹을 묶을 수가 있죠. 여기 나타나는 country name이라고 하는 C.country name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그룹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묶게 되면은요, 우리는 셀렉트를 두 가지를 셀렉트 할 수 있죠. C.country name 그룹 바이에서 사용된 컬럼 이름은 셀렉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통계 함수, 집계 함수들, count, average, sum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sum을 계산하기 위해 했으니까 sum, salary. 근데 salary는 2에 있죠. 2점 salary.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4개밖에 없다 그랬죠.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밖에 없다라고 했고 미국을 다 더한 거, 영국을 다 더한 거, 캐나다는 2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1명밖에 없어서 그냥 썸을 하더라도 그 1명에 대한 정보예요. 네, 되셨습니까? 음. 그럼 오라클 방식은 select, 그 다음에 from은 이렇게 하고, where 써주고, where 다음에 그룹 바를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좀 복사 좀 할게요. 위쪽에 11번 문제에 있었던 from where를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오라클 방식으로 쓰시려면 select c.country name 그리고 sum 2점 salary 그리고 from부터 where까지는 똑같이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4개 그리고 where 다음에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 join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테이블 join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테이블 join where가 끝난 다음에 그룹 by를 넣으시면 되죠. 그룹 by C.country A 이렇게 하시면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라클 방식으로도 아니면 표준 방식으로도 둘 다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12번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2번은 어렵진 않은데 조인을 해야 되는 테이블이 많다.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과 연결할 때 무슨 컬럼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연결될 때 무슨 컬럼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EMP 테이블, 직원 테이블, 이름, 직원 테이블, 업무는 job이겠죠? 근데 타이틀은 jobs에 있고 job ID는 직원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무의 이름이라 그러면 그 job ID를 원하는 게 아니라 job 타이틀을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 2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급여도 직원 테이블에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from employees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인을 하시면 될 텐데 jobs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은 job ID가 서로 같으면 된다. 자, 여기도 별명.
J라고 별명 주고요. 점, job, id가 있으면 된다. 요거면 되겠죠. 뭐 조건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4번은 이 employees에서 employee underscore id 그다음에 직원 이름은 또 붙여 쓰는 거긴 하지만 first name 약간 귀찮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일자 last name 이거는 별명을 주시는 게 좋겠죠. EMP name 이렇게 줄게요. 쉼표 직무 이름은 jobs에서 찾으시면 돼요. jobs 그리고 job id보다는 타이틀이 더 유용한 정보고요. 마지막으로 셀러리는 이점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네. 107명이었지 않나 싶은데 그죠? 잡 타이틀이 널이거나 혹은 잡스 테이블에 없는 그런 잡 아이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107명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출력되는 결과는 윌리엄은 퍼블릭 어카운트인데 급여는 8,300이고 샬리라고 하는 직원은 어카운팅 매니저인데 급여는 12,800을 받는다.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어렵지 않죠? 요거는 게다가 테이블 두 개만 합치면 되는 거니까. 오라클 방식은요. select from까지는 같을 텐데 여기에다가 콤마로 jobs라고 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절에다가 employees job id 그다음에 jobs.job id 이렇게 쓰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해봤던 이유는 14번 문제에서 우리가 찾은 결과가 어, 이게 제대로 된 결과인지 그거를 여기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네. 뭐 등장하는 잡이요 몇 개 안 돼요. 퍼블릭 어카운트, 어카운팅 매니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 프레지던트 등등등 어카운턴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뭐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죠? 잡스를 잠깐 좀 보면은요. 잡스의 데이터를 보시면 총 19개가 나오는데 이 19개가 전부 다 인플루언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join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자. 그룹 바이는 직무 이름, 직무별,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별은 직무 이름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join부터 쓸게요. from employees. 그 다음에 join하는 테이블은 jobs. 조건은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job id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뭐 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select from group by를 생각하시면 돼요. group by. from과 group by 사이에 where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란 얘기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where는 필요 없고요. group by는 J에 있는 job title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aving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찾겠다? 이거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걸로 끝내시면 되겠네요. 이걸 끝내시면 되고, 선택할 거는 J에 있는 job title을 보고, 급여의 평균은 average, round 할게요. round, average,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 소수점 한 자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거 평균. 발명 줄까요? average salary. 이런, salary까지 쓰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찾기로 했죠. 최소값은 소수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min 하고서 2점 salary. 별명은 최소값 salar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대값을 마지막으로 2점 max, 2점 salar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s, max, sal. 이게 전체 구조가 되겠죠. 19개가 다 나오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19개의 업무가 다 있는 거네요. 다 있는 거. 퍼블릭 어카운턴트가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 다 같다는 얘기는 아마도 한 명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전부 다 같은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평균 최소 최대가 다 같겠지만 아마 아까 퍼블릭 어카운턴트는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최소 최대가 다 똑같고요. 어카운팅 매니저 여기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 비서일 것 같은데 다 똑같고요. 왜 다 똑같지? 다른 거 없나요? 이렇게 있죠. 프로그래머 볼게요.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를 보니까 평균은 5,760, 그 다음에 최소값은 4,200, 최대값은 9,000이라고 나오고, 9,000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purchasing clerk이라고 하는 게 있군요. 구매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인, 격리직원인 것 같은데, 평균은 2,780, 최소값 2,500, 최대값 3,100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군별로 업무별로 급여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같은 업무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많이 차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이게 14번 문제였었고요. 14번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건 여기 from join만 바꾸실 수 있겠죠. 여기만 오라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남겨둘게요. 네. 14번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 잘 되십니까? 자, 그럼 15번 갈게요. 15번. 15번은 국가별 직무별이에요. 국가별 직무별. 그러니까 아까 국가 몇 개 있었냐면 국가 4개 있었죠. 직무가 19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총 몇 개의 그룹이 가능하냐면 국가가 4개가 있고 직무가 19개가 있기 때문에 76개의 그룹이 가능해요. 그렇죠? 76개의 그룹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마 76개가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미국은 그 일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업무 담당하는 직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겠지만 아까 캐나다는 2명밖에 없었고 2명이 업무가 하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도 인원수가 좀 많긴 했지만 영국에도 이 19개의 업무가 아니라 몇 개가 빠져 있는 업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그룹이 76개가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표준 방식으로만 딱 하고 끝낼게요. 오라클 방식은 from where 이렇게 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select 할 거는 나중에 하고요. from. 급여를 찾으려면 employees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employees.
자, 조인을 해야 돼요. 국가를 찾기 위해서는 조인을 해 나가야 게 되게 많죠. 디파트먼트, 로케이션, 그 다음에 컨트리스까지. 근데 직무의 이름은 jobs 하나만 하면 되죠. jobs를 먼저 합칠게요. 그래서 jobs만 먼저 합치면 되니까 J. 방법은 조건은 직원 테이블에 있는 job ID 코드 값과 jobs 테이블에 있는 job ID 코드 값이 서로 같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조인을 하죠. 자, 국가 이름을 찾기 위해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첫 번째로 조인할 게 디파트먼트. 조건은 employees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은 부서 이름까지 부서 이름 찾을 수 있고 로케이션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join locations. locations는 부서에 있는 부서에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 그 다음에 which locations에 있는 L이라고 하죠. L에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 자, 여기까지는 그 로케이션이니까 컨트리 이름이 아니라 컨트리 아이디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join. 마지막으로 countries C. 그럼 L 점 country 아이디가 C 점 country 아이디랑 같다. 그러면 국가 이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조인 다 됐어요. 아, 조인해야 되는 테이블이 되게 많죠. 자, 이렇게 조인이 끝났으니까 조인한 상태에서 이제 그룹을 묶어주면 돼요. 웨어는 없어요. 예,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라는 건 없죠. 그룹을 D점, 국가 이름이니까 Department Name, 그 다음에 업무는 Jobs, Job Title. 자,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면 되고, 그룹을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셀렉트만 이제 더 넣으시면 돼요. 셀렉트에서는 국가 이름은 C. country name, 직무는 J. job title.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디파트 네임 아니죠? 뭐죠? 아니, country name이죠, country name. 네,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쓰면서 이상하다 생각 들었었는데. 예, 국가 이름별, 그 다음에 job title별.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이름 셀렉트 할 수 있고, job title 셀렉트 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 이제, 네? C 컨테이너 네. C 아, 그쵸. 아, 그룹 바이에서. 감사합니다. 네. 컨트리스를 C라고 줬기 때문에 C.점 컨트리 네임. 여기도 C.점 컨트리 네임. 자, 그리고 평균은 에버리지 셀러리. 위에 있죠. 위에 셀러리. 이렇게 했어요. 서술점이 만약에 길게 나오면 테이블 뷰가 디파트먼트 이 333이 여기죠. 뭐가 잘못 인프 원칙 먼츠 그래. 다 테이블 모든 테이블 이름 다 S로 끝났죠. S로 끝났죠. 네, 감사합니다. 전체 그룹이 19개의 그룹만 나왔어요. 19개의 그룹. 음.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잡 타이틀하고 겹치는 게 캐나다에는 겹치는 그 잡 타이틀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길게 나오죠.
이 부분은 라운드로 감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소수점 한 자리 이렇게 해서 자, 결과는 이렇고요. 결과는 미국이 13개의 그룹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직원들은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그 쇼핑 클럭이니까 쇼핑은 이렇게 뭐예요? 선적하는. 네, 네. 그다음에 스톡 클러크, 스톡은 주식에 관련된 격리사원 이런 얘기고, 스톡 매니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시스턴트, 비서겠죠 아마. 그다음 구매 담당하는 사람, 구매 담당하는 매니저, 사장님, 그다음에 부사장님, 바이스 프레지던트, 어카운턴트는 회계사, 그다음에 파이낸스 매니저, 관리자, 퍼블릭 어카운턴트, 그다음에 어카운팅 매니저 뭐 이렇게 있네요. 몇 명씩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평균을 계산을 한 거고 캐나다에는 캐나다에는 마케팅 매니저와 마케팅 레프리젠테이터티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관리자고 마케팅 상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뭐 마케팅 사장님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고 영국은 영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HR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세일즈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세일즈 대표자 그러니까 뭐 세일즈 관련 사장님 뭐 이렇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은 한 명밖에 없었죠. 독일에서는 퍼블릭 릴레이션 레프리젠터티브인가 그 소비자랑 소비자랑의 관계 뭐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장님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사실 여기도 별명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장이 길긴 하지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단지 조인이 되는 테이블이 많을 뿐입니다. 조인이 되는 테이블만 많고 문장은 select from, group by로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많을 뿐이에요.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이 많을 뿐인 거고요. 검색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select from, group by 이렇게 없어요. 자, 아까 제가 롤업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여기다 롤업 한번 써볼게요. 롤업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체. 그룹 바이에서 사용하는 컬럼 이름 두 개를 롤업으로 묶을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어,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를 보셔야 돼요. 위쪽까지는 19개. 그러니까 롤업 하기 전에 결과죠. 그죠? 자, 첫 번째, 미국, 널이라고 나온 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몇 개인가요? 9개. 9개 직군의 급여들의 평균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 이름은 있는데 잡 타이틀이 널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 잡 타이틀을 다 더했을 때 여기 에버리지 셀러리를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5064.9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국 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영국은 두 개 있잖아요. 아, 미국이 여기 더 있군요. 더 있군요. 오더바이까지 쓸게요. 그러면은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과제에는 없었던 거지만 오더바이 C 점 컨트리 네임을 그러니까
국가 이름 알파벳 순서로, 그 다음에 job 타이틀을 그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넣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오더 바이까지 넣으시면. 자, 그러면 캐나다가 먼저 나오죠. 캐나다가 먼저 나오는데, 실제로 캐나다에는 두 가지 직군밖에 없어요. 마케팅 매니저하고 마케팅 레프리젠터티브밖에 없어요. 급여 평균이 13,000하고 13,000하고요. 6,000이에요. 13,000하고 6,000. 자, 여기에 널이 돼 있죠. 이거 지금 평균 계산한 건가요? 평균을 계산해 줬군요. 예. 우리가 여기서 평균 계산해라라고 하니까 롤업도 합계를 계산한 게 아니라 평균을 계산했네요. 13,000과 6,000 더하고 그럼 19,000이겠죠. 19,000을 2로 나누면 9,500.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롤업이. 만약에 여기가 에버리지가 아니라 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썸이었다라고 한다면 합계,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합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쓴 거고. 독일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독일은 한 명. 그래서 여기에 평균 구해봐도 요거 한 명이에요. 요거 한 명. 자, 영국은 세 가지 직군이 있어요. 영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룹을 묶어보면은요. 휴먼 리소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고,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는 그 직원이 있고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로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평균을 계산하면 6,500, 12,200, 8,396.6. 그러면 그 밑에 국가 이름은 있는데 잡 타이틀이 없는 이 부분은 요 세 개를 평균 낸 값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롤업의 기능입니다. 롤업의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값들이고요. 평균 값들이고 그리고 이 평균 값들의 평균이 5,064인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도 널이 나오고 잡 타이틀도 널이 나온 경우는 여기서 계산된 모든 값들 여기서 계산된 모든 값들의 평균이 6,456.8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게 롤업이에요. 롤업. 근데 보통 롤업은 보통은 합계를 계산할 때 롤업을 많이 사용하고요. 예, 평균은 그닥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없지만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실 때 롤업으로 출력된 결과를 해석하실 때 여기 왜 널이 들어갔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널이 들어간 거는 위쪽에 있는 그룹에서 요 소그룹의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가 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널인 경우는 이제 전체에서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널이라고 표현을 해요. 널이라고. 네. 되셨습니까? 아까 제가 그 이렇게 마우스로 테이블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쉬는 시간이 거의 돼서 이거 잠깐 쉬었다 하도록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35분에 시작할게요.